네, 안녕하세요. 혼자 보는 남자의 이름이 없네. 네, 그냥 혼자 보는 남자입니다. 복싱 영화 속 필살기 시리즈 로키 편이 로키 1편부터 발부화까지 총 이 6편의 영화를 압축한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로키와 척 웨프너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나무위키에서 그냥 퍼오는 내용 말고 아직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웨프너가 누구냐, 척 웨프너가 누구냐. 로키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 실버스타 스텔론 머리에서 순수 100% 창작으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 척 웨프너를 보고 만든 캐릭터라는 거죠. 이 웨프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무하마드 알리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1955년에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1964년에 미국도 참전을 하면서 무하마드 알리도 징병 대상이 됐는데 징병을 거부해요. 프로 전향에서 무패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는데 선수 자격 박탈당하고 3년 넘게 경기를 못 뜁니다. 겨우겨우 무죄받고 복귀한 다음에 1974년에 조지 포먼이랑 경기를 합니다. 이 복싱 역사의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럼블 인 더 정글이죠. 이 경기에서 조지 포먼에게 KO 승리를 따냅니다. 이게 축구로 치면 팔카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복귀한 다음에 챔스 결승에서 바란이랑 라모스 상대로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하드캐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무하마드 알리는 럼블 인 더 정글 이후로 자존심 회복하고 명예도 되찾고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량도 많이 회복하면서 WBA, WBC 헤비급 챔피언 자리에 오른 시점이었습니다. 그 경기 이후에 바로 만난 상대가 척 웨프너였어요. 당연히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무하마드 알리가 이긴 조지 포먼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복싱 역사 통틀어서 괴물 같은 피지컬 이거 하나만으로 역대급이거든요. 반면에 웨프너는 그냥 딱 보기에도 솔직히 좀 약해 보이거든요.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웨프너가 몇 라운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어쨌든 1975년 3월 24일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척 웨프너가 생각보다 잘 버텨요. 잘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9라운드에서 알리를 다운시키기까지 합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무하마드 알리가 프로 데뷔하고 나서 다운당한 게 딱 4번이에요. 4번. 1962년에 소니 뱅크스, 1963년 헨리 쿠퍼, 1971년 조 프레이저, 그리고 마지막이 1975년 척 웨프너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웨프너가 무하마드 알리를 다운시켜?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웨프너가 눈썹도 찢어지고 코도 부러지고 광대 주저앉고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다가 15라운드 종료 18초 남겨두고 진짜 아쉽게 알리한테 TKO 패배를 기록합니다. 이 경기를 보고 있던 실버스타 스텔론이 야,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영화가 바로 로키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미국 지방법원에서 야, 웨프너한테도 일정 금액 지급해라 하고 망치 땅땅 친 거의 오피셜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무위키랑 구글 조금만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알리에 비해서 웨프너가 좀 무명 선수였던 건 맞습니다. 알리와 경기하고 나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알리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지 로키만큼 그 정도 무명 선수는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경기가 1975년이었으니까 1973년 그리고 1974년 세계 헤비급 랭킹을 보면 웨프너가 이 정도 위치였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링 매거진이 발표한 1973년 세계 헤비급 랭킹입니다. 챔피언은 조지 포먼이고 1위가 무하마드 알리, 2위가 조 프레이저. 쭉 내려가면 척 웨프너가 헤비급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4년에는 두 단계 올라가서 8위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챔피언이었고, 웨프너가 무하마드 알리를 만나기 전까지 만났던 네임드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1969년에 조지 포먼, 1970년에 소니 리스턴, 1973년에 어니 터렐까지. 제가 그때 당시에 웨프너 집에 손가락이 몇 개였고 통장이 얼마 있었고 이런 이야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로키가 우연한 기회에 행운을 잡았다면 웨프너는 그 전부터 이미 타이틀전을 치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로키 발보아와 아폴로 크리드의 대결과는 다르게 척 웨프너와 무하마드 알리의 경기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고, 이게 제가 웨프너가 경기를 더럽게 했다, 알리가 치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놓고 얘는 나쁜 사람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경기 레프리였죠. 토니 페레즈예요. 일단 알리 대 웨프너 경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알리가 심판한테 계속 뭔가 항의를 해요. 그게 후두부 가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어로는 레빗 펀치라고 하죠. 복싱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울이 있는데 오픈블로라고 해서 너클 파트 외 부분으로 상대방을
상대방을 때린다든지 이 엄지로 상대 눈을 찌른다든지 뭐 이런 반칙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파울이 또 뭐가 있냐면 후두부 가격이에요. 이 두개골이 끝나는 위치 그리고 경추 이 사이 여기를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뒤통수까지 포함입니다. 정말 잘못하면 척추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때려서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웨프너는 한두 번도 아니고 경기 내내 알리 후두부를 의도적으로 공격해요. 처음에 알리가 웨프너랑 심판한테 항의를 합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알리가 화가 나서 심판 보는 앞에서 웨프너 후두부를 가격을 합니다. 5번 땅땅땅땅땅 쳐요. 그래서 알리가 초중반까지는 항의도 하고 웨프너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고 레프리한테도 계속 항의하고 자기도 심판한테 보란 듯이 항의성으로 웨프너 후두부를 치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요. 웨프너가 알리 후두부를 공격하면 그냥 자기가 가드를 합니다. 가드를 뒤통수로 가져가요. 가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드를 항의하면 뭐예요? 받아들여주질 않으니까. 흥분하면 나만 손해지. 힘들잖아요. 물론 모든 선수가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만 싸워야 하냐? 그건 아니에요. 알리만 하더라도 복귀하고 운동신경 많이 떨어지니까 클린치 잡을 때 뒷목 잡고 늘어지고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물론 후두부 가격이 더 잘못했지. 그게 더 위험하니까. 알리의 다운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를 비롯한 몇몇의 복싱 팬들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9라운드에 일어났던 문제의 사건은 웨프너의 주먹에 의한 다운이 아니라 웨프너가 발을 밟아서 넘어졌을 뿐이다. 아니다. 발 안 밟았다. 명백한 바디샷에 의한 다운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척 웨프너와 그 당시 레프리였던 토니 페레즈. 경기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영상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겠냐 싶은데 하필이면 그 장면만 발이 안 찍혀 있어요. 다행히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바로 이 사진인데 시카고 선타임즈에 실린 기사에서 발췌한 사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사진이 합성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사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알리가 발에 밟혀서 넘어졌다고 추측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디샷에 의해서 다운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1. 대부분의 경우 왼손 공격이다. 2. 대부분의 경우 몸의 오른쪽, 즉 간을 맞고 쓰러진다. 3. 오른손일 경우 대부분 명치 혹은 신장에 맞고 쓰러진다. 4. 대부분의 경우 앞으로 넘어지거나 무릎을 꿇고 그대로 주저앉는다. 5. 뒤로 넘어지는 경우 본인의 통제에 의해서 눕는 것이지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6. 대부분의 경우 팔로 몸을 감싼다. 7. 대부분의 경우 강한 경직이 온다. 8. 대부분의 경우 상체가 말린다. 9. 대부분의 경우 호흡에 장애가 오고 고통이 표정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10. 대부분의 경우 다운 이후에는 움직임이 둔해진다. 하지만 알리의 경우는 어떤가요? 오른손 공격이었기 때문에 간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명치나 신장을 맞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넘어지거나 무릎을 꿇고 주저앉지 않고 우당탕 넘어졌습니다. 팔로 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팔로 땅을 짚었고 이후에도 팔을 그냥 늘어뜨리거나 로프를 잡습니다. 경직은 느껴지지 않고 짧은 순간에 바로 일어났으며 상체도 곧게 세우고 있습니다. 표정에서는 약간 지친 듯한 기색이 보일 뿐 확연하게 고통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웨프너를 몰아세우는가 하면 10라운드부터는 완벽하게 게임을 운영합니다. 물론 명치나 신장에 맞지 않아도 오른손 주먹에 맞고 다운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의 장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디샷을 맞고 쓰러질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공식적인 다운 4회 중에 3회가 모두 레프트 훅이었습니다. 바디를 맞고 쓰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선수가 척 웨프너의 바디샷을 맞고 쓰러졌다? 어니 쉐이버스, 켄 노튼, 조 프레이저, 조지 포먼, 소니 리스턴 지금까지도 하드펀처라고 하면 손에 꼽는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의 바디샷에도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웨프너 바디샷을 맞고 쓰러졌다고 하면 솔직히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드네요. 웨프너도 기자들한테 알리 발 밟지 않았냐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웨프너의 대답이 뭐냐면 만약에 기자님이 세계 헤비급 타이틀이 걸린 경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발을 밟으면 항의를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무하마드 알리는 항의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발을 밟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알리가 항의를 했으면 받아들여졌을까? 알리는 이미 포기해버렸잖아요. 후두부 때리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드하죠. 레프리는 쳐다도 안 봅니다. 이 경기 끝나고 알리가 레프리한테 더러운 개라고 욕하면서 소송을 거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이 이후에 토니 페레즈가 수도 없이 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레이 머서와 토미 모리슨 경기에서 경기 중단 안 시키고 뒤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사람이 바로 토니 페레즈입니다. 로이 존스 주니어와 몬텔 그리핀 1차전 레프리의 대처가 아쉬웠다라고 평가받는 경기죠. 마찬가지로 토니 페레즈였습니다. 복싱 역사상 최악의 경기, 최악의 사건을 꼽으라면 루이스 레스토 대 빌리 콜린스 경기를 꼽을 수 있는데요. 루이스 레스토가 자기 글러브에 섞어 넣은 채로 경기에서 경기 끝난 다음에 빌리 콜린스 실명하고 1년 뒤에 비관 자살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데이비드 투아와 존 루이즈 경기, 겨드랑이에 파고 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레프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멈추지. 게리 투니 대 켄 노튼 경기, 멍 때리다가 켄 노튼 은퇴시켜버렸죠. 영상 만들다 보니까 웨프너도 만만치 않은 피해자입니다. 제일 나쁜 사람은 토니 페레즈예요. 경기 끝나고 웨프너가 20바늘 이상 꿰맸다 그래요. 그 정도면 특수분장한 로키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이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이 하필이면 복싱 영화 필살기 시리즈 3번째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서 좀 괜히 마음이 무겁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